지난 1년 동안에는 62% 상승세를 할 만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커피 수요가 늘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봄 내려온다. 봄이 내려온다. 전 세계에서 마시고 있고 네. 그래서 원자재로서의 커피 가격도 급등 상승세를 하고 있다. 완벽한 커피가 원자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실질적으로 뉴욕에서는 뭐 이런 거래는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나요? 네, 거래는 이제 1979년 12월부터 커피 선물이 거래가 됐었고요. 예. 네,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기준으로만 했을 때 연초 대비해서 22% 상승을 했고 지난 1년 동안에는 62% 상승세를 할 만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커피 수요가 늘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약 60% 정도라고 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곡물 가격의 뭐 거의 평균 정도의 상승률은 탔네요. 그렇죠. 커피가. 왜냐하면 뭐 네.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실물 경기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. 커피값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래서 네.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올랐다 볼 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곡물 중에서 많이 오른 거 뭐 110%짜리도 있지만은 맞아요. 60%도 최근 1년이면은 잘 올랐다. 그럼요. 예, 꽤 많이 뭐 좋았다. 평균 이상이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역대적으로 한번 우리가 커피 가격이 폭등했던 시절을 한번 패턴들을 보겠습니다. 한 3번 정도의 아주 급등 구간이 있었다고요? 네, 커피도 이 차트를 아주 길게 늘어놓고 봤을 때 보면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았나 이 정도면 네. 하늘 정도로 왔다 갔다는 했지만 네. 이제 평균치는 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요. 네. 그 중에서 이제 1980년대 이후로만 봤을 때 네. 1985년 12월에 파운드당 2.6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. 예. 이때 이제 콜롬비아 서부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좀 일어나가지고요. 네. 사람들의 또 이런 인명재해도 상당히 이제 많았는데 이때 이제 커피 작황들이 다 이제 죽어서 앞으로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애널리스트 우려가 많았고요. 이때 거래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때 가격이 팍 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역시 이제 공급 쪽의 이슈였었고요. 네. 또 언제 있었습니까? 그리고 두 번째는 1997년 5월인데요. 네. 이제 뭐 77년 이후로 3달러를 돌파한 사례였는데요. 예. 이때는 또 브라질에서 이제 서리가 일어나면서 작황 문제가 있었고요. 예.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이제 2011년 4월인데, 이건 최근인데요. 네, 가장 최근인데 네. 이때는 이제 수확 문제랑 수요 증가가 있었습니다. 이제 뭐 예전에는 커피를 막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더 많이 마시게 됐는데 이제 중국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인도 이런 중산층이 점점 많아지는 국가에서 커피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, 케냐, 콜롬비아 이런 나라에서 커피를 많이 들이기 시작했는데 네. 이제 콜롬비아 수확량이 한 3년 정도가 그 당시에 좋지가 않았었고 또 브라질에서도 뭐 기후 문제나 여러 가지로 작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수요 대비 공급이 좀 타격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렇죠. 특히 2011년 이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불을 굉장히 축적하게 되지 않습니까? 네. 네, 그때 많이 또 이런저런 것들을 먹으면서 실질적으로 에그플레이션들이 많이 나왔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뭐 공급 부족, 코로나19 때문에 공급 부족이었을까요? 아니면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최근 상승은 한 건가요? 네, 뭐 아무래도 달러 약세, 이제 달러를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가 네.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소프트 커머디티 쪽이 전부 다 오르는 성향이 있었는데요. 네. 뭐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회복되니까 일반 소비재 소비도 당연히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라갔다. 그리고 뭐 브라질, 태국 이쪽에서 가뭄이 이제 이어나면서 예. 아무래도 그쪽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. 그 공급 쪽에도 문제는 있었던 네, 거였네요. 네. 여기에서 일단 바로 투자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커피도 ETF가 있기는 한데 네. 약간 여기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루긴 좀 그렇고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아실 것 같죠? 바로 이 네. 기업이죠. 네. 네. 맞습니다. 커피 기업이면서도 뭐 핀테크 기업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좋습니다. 바로 표현. 네. 스타벅스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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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벅스 주식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제 뭐 실적 발표도 있긴 있었는데요. 네. 그 향방을 가르는 이제 주요 요소가 또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. 중국인은 뭐 춘절 시기나 이동 제한 이런 시기나 아니면 코로나 확산, 재확산 이런 것들이 약간 요소가 되는데 네. 그런 가이던스에서 외식 업체들이
빠르게 회복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바로미터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연초 대비 6%, 최근 1년간 45% 상승했습니다.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.